5번째 이야기, 상처와 용서의 지혜. 상처에 대한 올바른 접근.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족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너도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치유될까요? 억지로 참다 보면 오히려 내 상처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너를 해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독을 뱉어낸다고 해서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첫째, 상처를 바로 덮어두지 마세요.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 오히려 그 감정이 깊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상처는 직면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상처를 덮어두려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복수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꿈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로는 증오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복수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집중하세요. 복수를 꿈꾸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상대를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내 감정을 정리하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넷째, 용서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급히 움직이면 바람에 꺾이는 갈대와 같고 천천히 가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화해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심 어린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의 과정은 마치 애도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다섯째,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물러서서 보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상대의 행동이 이해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거리 두기가 감정을 객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상황을 10년 후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지금은 매우 크게 느껴지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비가 없는 용서는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내 감정을 돌보고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한 후에야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마치 다친 아이를 돌보듯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용서의 기준은 내가 정하세요. 부처님은 남이 시키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용서는 자유로운 선택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원할 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것은 나입니다. 용서의 시기와 방법은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배움을 얻고 성장하세요. 부처님은 고통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상처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경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내 안의 강함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아홉째,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나를 더 큰 상처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모든 용서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보다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열째, 결국 내 삶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의 행복을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진정한 복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용서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용서의 과학,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으며 면역 기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용서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과 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나 완전하지 않은 용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이 진정 평안해졌을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기 자비의 중요성.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도 높다고 합니다. 자기 자비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내가 바보였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친구가 상처받았다면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실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용서는 억지로 할 필요도 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천천히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유와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